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천생 코미디언 이경규의 슬립스택 인생 에세이. 자, 여러분, 우리 예능 대부이신 이경규 옹께서 이번에 인생 에세이를 내셨습니다. 바로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출발선에서 도전과 모험을 계속할 45년차 코미디언, 개그맨, 예능인 이경규의 일과 삶, 꿈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 제가 이 책이 나온 걸 보고 너무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언제쯤 이분이 에세이 정도 하나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제 예측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능 대부 이경규의 에세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에 나오시 오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임 대표의 책에 나오시 여러분 구독자가 이제 450명이 되었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뭐 별볼지 않은 이 채널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꾸준히 이제 500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또 700명, 1000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은 여러분들 그냥 아주 편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능인 이경규, 방송인 이경규, 뭐 호통 개그, 뭐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분의 어떤 이분의 내면에 대한 것들, 저도 이제 도시 어부하고 그다음 뭐죠, 그 애완견들 나와서 하는 거, 뭐 그런 프로그램들 너무 재밌게 많이 보고 다른 것들도 옛날에 또 기억을 되살리면 뭐 냉장고, 그리고 양심 냉장고 이런 거 너무 멋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을 계속 개척해가는 이 이경규님을 우리 이경규 예능인님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오늘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에 보니까 추천의 글들이 있어요. 근데 추천의 글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친숙한 분들의 추천 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유재석. 와우. 유재석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가 예능계의 대부로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오랫도록 그의 발자국을 이정표 삼아 걸어가고 싶다. 유재석이 가장 존경하는 예능인 하면 이경규 예능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했나요? 또 메가스터디의 우리 손주은 회장도 이렇게 썼어요. 그의 삶은 언제나 나에게 건강한 자극을 준다. 여러분 이거 공감합니다. 건강한 자극 너무 필요하죠. 읽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경규의 첫 에세이가 반가운 이유이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이렇게 추천의 글들 써주셨는데 이건 여러분들 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는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도 MBC 방송연예대상 공로상을 딱 수감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왜 떠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하겠습니다. 박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한마디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수를 치고 덕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끝에 박수 칠 때 좋을 때 가라. 근데 이경규 씨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박수를 안 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까지 남아 있어라. 이 45년 이 방송계에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40년간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40년 동안 방송계에서 있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경규 씨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공로상 받으면 이제 떠나라는 얘기구나. 공로상 받으면 떠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편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허를 찌르는 희대의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박수 칠 때 떠나라? 아니다. 아무도 안 칠 때까지 나는 한 명이 칠 때까지 끝까지 남겠다.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최장수 코미디언,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는 그 원동력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우리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십 개의 간판 프로그램을 남겼죠. 그 다음에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뭐 실패와 뭐 영화 감독하다 망한 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이런저런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그램에서 뭐 그냥 뭐 폐지가 된 것도 되게 많아요.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뭐 영화,
사람들한테 뭐 조롱당하고 그런 얘기들 뭐 고통과 시련 모든 사람에게 다 있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의 내용도 그렇고 그냥 이경규 님을 이제 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이경규 님을 보면서 느낀 것은 누구나 있는 고통의 날들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좀 점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하지 않고 후회하는 거하고 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네. 안 해서 후회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들을 갖다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도 실패할지라도 그걸 다 도전해보고 해서 그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MC, 코미디언, 방송, 영화 감독, 아빠이자 남편,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저자들은 끊임없이 도전과 또 생존과 또 낙담과 좌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일들을 해왔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삶의 본질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반복. 꾸준히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는 루틴을 잘 잡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감. 너무너무 중요하죠. 맡은 일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루틴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요? 성실함.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삶의 본질을 요 세 가지를 참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반복, 책임감, 성실. 이것이 삶의 본질을 갖다 잡고 이것으로 이제 매주 정말 잠깐 일본에서 유학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빼놓고는 한 주도 방송을 결석한 일이 없대요.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체력적인 부담들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 번아웃 됐어요. 좀 쉬다 올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무리했어요.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한 주도 쉬지 않고 이걸 했다라는 거는 정말 고수다, 베테랑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반복이네. 루틴. 삶의 루틴을 잘 짜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거, 독서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책임감. 맡겨진 일들은 정말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죠. 책임을 다하는 걸. 저는 리더의 자격의 첫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나의 맡은 일들을 끝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에세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이야기들, 인생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 차곡차곡 잘 쌓아서 이것들을 갖다가 오늘 책으로 나왔고 이 책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5장의 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인생, 뭐 슬랩스틱이라 그러죠. 슬랩스틱 인생 에세이 해가지고 5장으로 나누는데 첫째 1장은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에는 어떠한 일에 한없이 마음을 졸이다가도 허허 웃음이 나오는 농담 같은 이야기들을 인생에 이제 던지면서 인간 이경규가 얻는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았던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지나온 길들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그냥 과거는 과거 일로 다 잊어버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다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좌표를 정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장에서 뭐냐면 박수 칠 때 왜 떠납니까? 이거 유명한 얘기죠.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으로 또 살아오면서 이 아주 날카로운 감각을 잃지 않았던 이유, 생존 방식에 대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반복하는 거, 책임감 있는 거, 성실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3장에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든다는 게 있어요. 자,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처음에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고 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것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이제 내용을 쭉 봤더니 연극 배우를 또 꿈꾸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개그맨이 되고 코미디언이죠. 옛날에는 코미디언, 개그맨, 예능인으로 이렇게 전환됐던 것이 사실은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고 지금 돌아보니까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A가 잘 안 되고 B가 돼도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B가 또 다른 C를 만들 수 있고 D나 F로 갈 수 있는 또 버팀목이 되고 또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3장에는 아까 죄송합니다. 3장은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 4장에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를 듣는가, 이게 제목이 너무 독특하죠. 오래도록 나의 그 비빌 언덕이 되어준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뭐 공황장, 이런 잘 알죠. 공황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면서도 일들을 계속 해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려동물. 정말 자기의 가장 가까이. 저도 이제 제가 지금 멜번에 있지만 시드니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스타라고 스타라는 우리 멍멍이가 있는데, 제가 휴가 때 시드니를 잠깐 가면은 이제 저희 아내와 멍멍이와 우리 가족들 같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저녁 먹고 산책하고 이런 게 참 마음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가족과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5장에는 굵고 길게 사는 중입니다. 멋지죠? 예. 사람들이 대부분 굵고 짧게 아니면은 뭐죠? 얇고 길게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굵고 길게 삽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삶의 철학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개죠. 사람들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겨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처벅처벅 한 걸음 등산을 오르듯이 끝까지 살아남은 그런 인생에 대한 다짐들, 그다음에 발자취, 포부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이뤄냈던 일들을 이렇게 좀 5장의 큰 핵심 테마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작가 뭐 소개 이런 거는 뭐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책 속의 내용입니다. 가끔 사는 것이 농담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도 아주 완벽한 농담. 어떤 일에 하염없이 마음을 졸이다가도 지나고 보면 허허 웃음이 나온다. 웃으면서 삶을 끝낼 수 있다며 우리 모두 인생을 무사히 농담으로 그려내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희극 배우가 아닌가 한다 하면서 이제 시작 인트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웃으면서 삶을 끝내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어린 시절인데요. 시장에 가면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긴 있겠죠. 자주 볼 수는 없죠.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은 돼지 머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대부분 돼지 머리가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인생을 끝난 건가? 맞는 건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다 보면 그 웃음의 연속성이 이제 맞춰지는 날 이 땅의 삶도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웃을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오랫동안 카메라 앞에서 호통을 쳤더니 이제 나도 진짜 나와 캐릭터 사이의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진다. 정말 화가 날 때는 더 헷갈린다. 난 지금 진짜 화가 난 건가? 웃기려고 화난 척을 하는 건가? 그러고 보니 문득 유독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온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일 테니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그 챕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통하는 게 원래 자기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컨셉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그 시골에 그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만 그 배우분이 시골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등짝을 때리면서 이런 나쁜 놈 여기를 왜 왔냐고 그 배우 캐릭터는 바람피는 남편 역할이었는데, 이제 할머니들이 그걸 이제 잘 구분을 못 하시고 등짝을 때리시면서 등짝 스매시 하시면서 이런 나쁜 놈 조강철 벌이더니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할머니께서 그런 아픔이 있지 않으셨나?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캐릭터예요. 이경규 님께서, 우리, 예능의 이경규 님께서 호통을 치는 건 캐릭터라는 거죠.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은 또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런 얘기죠. 페이지 28페이지에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미디언, 개그맨, 예능인으로 부르는 이름이 많아졌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요즘 방송에서는 예능 대보라고 하지 더 이상 코미디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나는 왜인지 코미디언이란 말에 정을 더 느낀다. 일단 나는 웃기는 사람이니까. 해서 웃음의 진화라는 챕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왠지 코미디언 그러면 옛날 사람 느낌이 좀 나고요. 개그맨 그러면 또 좀 젊은 층인 것 같고, 예능인 그러면 다재다능한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보니까 뭐 마당놀이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들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다 그런 사람들이 뭐 예능인이죠. 뭐 그 당시에. 자, 이번에는 페이지 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량초등학교 동문인 나훈아 선배가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끝을 스스로 정해줬다는 점이 대단하다. 나에게는 다른 게 은퇴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곧 은퇴다. 가장 큰 상처는 사라짐이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나에게 악플은 작은 상처였다. 진짜 두려운 건 선택받지 못한 거였다. 여러분, 이 얘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처와 기쁨의 줄다리기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왜냐면 이 예능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이라는 거 저도 이제 거기에 약간 제가 이제 좀 아는 파트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방송은 정말로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인기가 있거나 어떤 이슈가 되면은 그냥 데려다가 빨리 써먹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은 바로 내처짐을 당하는 것이 방송이에요. 감각적인 것들을 갖다가 터치하고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맨날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없어진 사람이 뭐 어떠한 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낙담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가진 인생을 살기도 하는 이런 것들.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나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 다른 사람 평가 때문에 너무 낙담되거나 너무 일회일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르다면, 이 사회에 또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꾸준히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 빛을 봅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거 두려운 일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일상에서도 안전띠가 되어주고 안전띠가 되어주고는 한다. 나에게 안전띠가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음주운전에 걸리면 코미디언 이경규뿐만 아니라 교통문화의 상징이 무너지는 거다. 그런 자기가 했던 프로그램들이 망가진다는 거죠. 내가 쌓아온 40여 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동네에서만 술을 마신다. 차는 집에 두고 걸어간다. 일단 술이 들어가면 어떤 객기가 생겨날지 모르니 애초에 싹을 없애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능으로 세상을 바꿨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프로그램이 나를 바꿨다. 조금 더 나은 시민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나는 내가 만든 캠페인을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한다. 그게 내 운명이다. 해서 바꿀 수 없는 책임들 중에서 나눴습니다. 그 옛날에 그 양심냉장고 할 때 그 있잖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정지선에 거기에 누가 정확하게 섰다가 빨간불에 가는가. 많은 차들이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은 이렇게 트럭, 뭐 옛날 표현은 용달차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정말 빨간불에 딱 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초록불로 바뀌면서 갔는데, 그래서 막 스태프들이 뛰어와가지고 드디어 양심을 가진 시민을 찾았습니다 하고 딱 봤는데, 그때 너무 감동이었죠. 왜냐하면 그 차에는 약간 이렇게 지체가 있는 분이 계셨는데, 새벽 예배 가는 길에 거기에 이제 신호등에 딱 섰다가 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 사회자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으로는 모든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기에는 신체적으로 이제 장애인 부부였는데 약간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정상인이 아니니까 약간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과 투철한 또 이렇게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정말 고귀한 시민정신이 아니었나. 그래서 양심 냉장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만 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먼저 지키면서 하는 거죠. 야, 너 공부 좀 해. 그러면 나도 책을 좀 본다든지, 야, 너 좀 운동을 해. 그럼 나도 좀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죠. 말로만 하고 그냥 나는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나를 만들었다.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맞는 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0페이지에는 내용입니다. TV도 나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꽁트 코미디에서 버라이어티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상파에서 OTT로, 2023년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코미디 로얄이, 2024년에는 코미디 리벤지가 전 세계로 방송되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모든 변화를 직접 부딪히며 지나왔다. 어떨 때는 내가 찾아 나서기도 했다. 낯선 것은 등장했을 때 잘 모른다고 해서 제쳐두면 결국
제쳐지는 건 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됐어라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내가 그걸 대해서 제쳐진다는 거죠. 잊혀진다는 거죠. 2022년 MBC에서 공로상을 받으면서 다짐했다. 나는 절대 박수 칠 때 떠나지 않으리라.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으리라. 해서 방송과 함께 방송을 너머에 있는 챕터입니다. 정말 요즘 프로그램들은 OTT하고 뭐 또 유튜브 채널들로 통해서 너무 재밌고 웃긴 그런 개그 어떤 그런 칼라죠? 그런 것도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공채예요, 유명해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명성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흐름에 잘 따라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67페이지에 내립니다. 언젠가 딸에게 아빠가 영원히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이건 내 착각이었다. 도리어 내가 딸에게 비비고 있다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할 일이 더 많아진다. 하루가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장이 아닐까? 딸이라는 미완성 방정식 중에서 이 예림씨라고 하던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 딸에 대한 지극한 이 마음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좀 표현이 되지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실은 애들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도 사실 있어요.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힘이 없다가도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더 나기도 하고. 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208페이지의 내용 뒤에 조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먼지보다 작은데 시간으로 보면 찰나인데 죽음이 있어 오히려 삶이 가치가 있어진다. 한 사람의 죽음에는 우주만한 울림이 있다. 내가 있어 예림이가 있고 딸이 있어 예림이 엄마가 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게 삶이고 가치다. 죽음은 그저 마침표다. 그걸로 충분하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 자,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겠죠.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경규님의 에세이를 쭉 보면서 삶이란 특별하면서도 삶이란 보편적이구나. 예, 뭐 예능 대부고 40년 이상 방송을 했어도 느끼는 것이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일반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면서 어떠한 생각과 고민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 가운데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임대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